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영입니다. 문제풀이를 시작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8월 말이라서 이제 곧 이제 찬바람이 또 불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계절이라는 것은 어김없이 이제 찾아오죠. 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우리 승진에서는 본격적으로 승진시험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심하죠. 심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막 각오를 엄청 다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부를 좀 재미있는 상태, 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 뭐, 시험 공부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느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다만, 내 마음속에서, 아니, 남들은 뻘짓 하는데 나는 좋은 짓 한다, 좋은 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 이 기분이 조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우울한 것에서 조금 상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도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에 있어서 막 반드시 하겠다, 어떤 강한, 너무 강한 각오, 이런 것보다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해야 이 공부가 효율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올해판 공제, 이 응용 문제집의 특징이, 이것이 이 파일에다가 제가 이제 가피를 한 겁니다. 이 PDF 파일은 거기에 고치거나 또 가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올해판 응용 문제집의 특징이 암기 문구는 이제 원래 있었는데 추가로 이해 팁들을 좀 추가로 좀 넣어 놨습니다. 예컨대 경찰청 차장은 차장을 둔답니다. 근데 시도청 차장은 차장을 둘 수 있다예요. 왜 그렇죠? 시도청은 차장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차장 없이 부장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도청에다가 규정에 국자법에서 시도청에 차장을 둔다라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둔다라고 해놔버리면 불능조항이 돼버리죠. 왜냐, 차장이 없는 시도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책에다가 조금 기입을 해놨습니다. 이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시도경찰청은 차장이 없이 부장으로만 이루어진 경찰청도 있기 때문에 차장을 둔다라고 적시해버리면 불능조항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곳곳에다가 좀 넣어놨다. 자, 두 번째, 해설에다가 중요 표시를 했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해설에 참고 조문을 길게 좀 적시를 해놓는다든가, 또는 해설에다가 정리표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문제집을 쓸 때는 해설을 좀 풍족하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강조 표시 없이 똑같은 글씨체로 쫙 있어버리면 참 보기 힘들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표현에다가, 중요한 문구에다가 굵게 표시를 해놨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실 때 중요도, 포인트를 가지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표시가 원래 우리 승진시험 실무종합 과목의 바이블이 공제외 문제집이죠. 공제 문제집, 그 4권짜리로 된 공제 문제집이 실무종합 과목의 바이블입니다. 왜 바이블이냐면 3년 전 시험까지는 공제 문제집에서 100% 다 나왔습니다. 100% 다 나왔다는 말이 거기 그냥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응용해서 출제하죠. 어쨌든 내용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다 100% 다 출제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연속으로는 90%가 공제 문제집에서 출제되고 나머지 10%의 지문은 공제 문제집에 없는 지문들이 출제됐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자, 그러나 최근 2년 연속 그 공제 문제집에 없는 그 10%의 지문들은 가급적 쉬운 지문들로만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 10%의 나머지 10%의 지문, 그러니까 총 지문이 한 400개가 조금
160개죠. 4, 46이니까 160개 지문이 조금 넘죠. 박스형도 뭐 한두 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160개 지문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15개 지문만 공제 문제집에 없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15개의 지문은 비교적 쉬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우리의 상식, 뭐 실무 지식 이런 것을 동원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승진시험 실무종합 과목의 바이블은 공제회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제 교재가 공제 문제집을 재정리한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제 이 응용 문제집의 해설에 이 공제 문제집 페이지 표시를 작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공제 문제집뿐만 아니라, 자, 공제 문제집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오한마 요약집 페이지 표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제 문제집뿐만 아니라 오한마 요약집도 굉장히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 문제집과 오한마 요약집 지문을 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 완전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렇게 화면에다가 PDF 파일을 띄워놓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작년까지 틀린 지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옳은 지문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틀린 지문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여러분들께서 옳은 지문도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왜냐면 옳은 지문의 설명을 빼놓고 가니까 뭔가 막 이빨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틀린 지문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설명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옳은 지문이건 틀린 지문이건 전부 다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으로 독일의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에서 경찰의 임무를 위험 방지에 한정한 것과 관련된다. 맞습니다. 이 독일의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질서 유지 또는 위험 방지,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라는 원칙을 정립한 판례가 이 독일의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험 방지 또는 소극적 질서 유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개념이,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외울 때 우리 통상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질통강제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질통강제.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질통강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그냥 다 나옵니다. 뭐냐면, 자, 사회 공공의 안녕.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사회 목적적 작용이에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오로지 국가 목적적 작용인 안보 경찰은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보 경찰은 제외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작용이에요. 여러분, 질서 유지가 뭐죠? 질서 유지라는 것은 오늘을 유지하고, 지금 막 어지럽혀 있어. 그럼 지금 막 밀어내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장래를 향해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것은 유지할 수 없어요. 과거는 이미 엎질러졌어. 과거를 어떻게 바꾸냐고. 과거를 어떻게 바꿔서 유지하냐고요. 과거는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을 오늘 가서 때려잡을 수는 있죠. 그러나 과거에 어지럽혀진 질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라는 개념은 현재나 장래에 향한 개념이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 유지, 질서 유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수사경찰, 사법경찰, 이것은 실질적 의미 경찰에서 제외됩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학 공부하는 지금 이제 실무 종합이지만 여러분들이 경찰학 공부하고 실무 종합으로 넘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채용 시험 합격하셔가지고요. 자, 그런데 채용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아니 경찰 하면 수사인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예요? 성질상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질상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안에 수사 경찰이 제외돼 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안에는 사법경찰 또는 수사경찰 개념이 제외됩니다. 유지 때문에 그래요. 유지라는 것은 현재 장래 향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과거, 한번 엎어진 과거, 어지럽혀진 과거는 유지할 수 없지.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죠. 그래서 현재나 장래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수사경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게 일반 통치권이 뭐냐면 그냥 국가 공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국가 공권력, 일반적인 공권력, 그게 바로 일반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부분 사회를 규율하는 것은 이 실질적 의미 경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법정 경찰이라든가 또는 의원 경찰, 이 의원 경찰이 국회 경찰. 그래서 법정 경찰이라든가 의원 경찰, 이것은 또 실질적 의미 경찰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 의미 경찰의 이 질통 강제 중에서 이 강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적 작용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 경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이라든가, 여러분 정보활동을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활동은 무조건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경찰이라든가 또는 서비스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질통강제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통강제가 있는데 이것을 자, 조금 전에 질통강제,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길죠? 엄청 긴데 이것을 좀 축약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축약하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하면 아까 그 질통 강제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더 줄이면 질서 유지 또는 위험 방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더 줄여서 얘기하면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걸 더 줄여서 얘기하면 질서 유지 또는 위험 방지,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자,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나옵니다. 이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뭐예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또는 법치주의 경찰 개념, 여러분 하나 더 숙여주면 법 대 실행 하나 적어 놓으세요. 법 대 실행이에요.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고 행정경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경찰의 행이 뭐냐면 권력행정.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이 아니라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개념 정립을 한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법대 실행,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꼴 행정경찰인데, 이 행정경찰이라는 의미가 권력행정이에요. 자, 그리고 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 이 크루이츠베르그가 뭐냐면 십자가 언덕입니다. 이 베르그가 밸리예요, 밸리. 그래서 그냥 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베를린 한가운데 이 크루이츠베르그, 십자가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산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산의 정상에 십자가 공원이 있어요. 십자가 공원이 이렇게 있어서 십자가 공원 한가운데 전승 기념탑을 높이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전승 기념탑을 높이 세웠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크루이츠베르크 여기 언덕에 놀러 와서 여기 이제 꽃도 이렇게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 놓고 한가운데 전승기념탑, 전승기념탑을 설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전승기념탑을 베를린 시민들이 보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것들을 고취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크루츠베르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루츠베르그 관련해서 이 전승기념탑이 잘 보여야 사람들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깥에 보면 막 혼이 다 보이고 그렇게 돼야. 그런데 바로 근처에서 건물을 막 높이 지어버리면 이 전승기념탑의 가치가 막 떨어지겠죠. 바깥을 딱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건축물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다 대해서 독일 이 고등행정법원에서 그런 고도 제한 명령이 잘못됐다라고 한 판결이 이 크루츠베르그 판결입니다. 왜 그래? 이런 고도 제한 명령을 건설부 장관이 내렸으면 괜찮은데 베를린 경찰청장이 내린 거예요. 이 고도 제한, 이 미적 기능이죠. 여기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 또는 이 전승기념탑을 바라보는 이 미적 기능, 이걸 이제 심미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미적 기능을 위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그것은 공공복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적 기능을 위해서 고도 제한 명령을 하려면 건설부 장관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베를린 경찰청장이 한 것은 그것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할 일이 아닌데 베를린 경찰청장이 고도 제한 명령을 했으면 그 고도 제한 명령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것이 크루츠베르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찰의 역할은 위험방지, 질서유지, 위험방지, 소극적 질서유지 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 즉 법치주의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이 행정 경찰 개념, 이 개념이 확립된 것이 크루츠베르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이제 비교가 됩니다. 자, 먼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와 관련된 경찰개념입니다.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는 뭐죠? 형식적으로 경찰이 담당한 것,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그래서 이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까 그 이론상 그 특징을 뽑아서 경찰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질상, 학문상, 이론상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성질상, 학문상, 이론상. 그것과 반대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무는 다 그냥 경찰이라고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 그것을 경찰이라고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 실무상, 그 다음에 뭐 실무상, 형식상, 그 다음에 뭐 법령상, 이런 개념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요. 자, 3번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일반 행정기관에 맡겨진 경찰의 의무입니다.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으로 보통 경찰기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일반 행정기관이 틀렸고요. 자, 4번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두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상, 학문상, 성질상, 이론상, 성질상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의 법령상 임무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형식적 의미 이런 표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어떤 학자를 붙인 거야. 보통 경찰기관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통 경찰기관의 임무로 그냥 규정돼 있어. 그걸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붙였습니다. 그냥 이름 붙였어. 근데 저 이론상 성질상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데 형식적이면 실질적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장난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상 경찰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면 둘 다 경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나
둘 다 경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다 들어간다, 뭐 또는 어떤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그렇게 서술해 놓으면 다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역시 실제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적 의미의 경찰 개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은 맞는 개념인데, 자, 실제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 질통 강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자유이다. 맞습니다. 질통 강제. 자, 뒤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 활동에 보면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아니죠.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출입국 관리를 법무부에서 관할하죠. 중국은 어떻죠? 중국은 중국 경찰, 중국 공안이라고 하죠. 중국 공안, 중국 경찰이 싸그리 다 해버리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도 다 중국 공안이 합니다. 이렇게 각국의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즉 법령에서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차이가 있습니다. 디귿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실무상 개념이 아니죠. 실무상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이론상, 성질상 개념, 그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리을의 사법경찰활동과 정보경찰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 아니죠. 사법경찰, 정보경찰, 우리 보통 경찰기관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보과 있고 또 수사과, 형사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경찰기관에 담당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는 해. 그러나 질통 강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과거에 대한 작용이라서 질서 유지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요. 또 정보경찰은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정보경찰 활동은 이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경찰하고 정보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경찰관이 경직법 5조 1항 2호에 근거해서 극대 혼잡 상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위험 발생 방지,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로서 억류하는 조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강제작용이잖아요.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강제작용이면서 이게 사법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자, 비읍. 일반 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자,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오로지 보통 경찰기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을 형식적 경찰에 하면 틀립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경찰기관, 우리 경찰청, 경찰청이 아니고서 일반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가 있죠. 협의의 행정경찰.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한 것은 한번 보시고요. 자, 3번.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은 구분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구분되는데 그 둘 다가 다 공통되는 성질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뭐예요?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보안경찰은 경찰만으로 경찰, 독자적인 경찰이죠. 자,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한 경찰, 즉 독자적이지 않은 경찰이 이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개는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작용, 어떤 행정작용, 어떤 경찰작용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면 협의의 행정경찰도 아니고 보안경찰도 아닙니다.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면, 즉 질통 강제, 강제작용이 아니면 협의의 행정경찰도 아니고 보안경찰도 아닙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기억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지 않습니까? 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권한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죠. 권한의 소재가 아니라 업무의 독자성입니다. 업무의 독자성을 요소해서, 그래서 독보협이에요. 독보협. 자, 권한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죠. 소국자, 독보협. 자, 독보협, 네, 소국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뒤에 보안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타 행정정에 부수되지 않고, 그렇죠? 독자적으로 경찰만으로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행정 경찰작용으로서 비경찰에 대한, 이게 틀렸습니다. 비경찰화의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경찰에서 경찰 기능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막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는 거, 그것은 비경찰화의 대상은 보안경찰이 아니라 협의의 행정경찰이 대상입니다. 자, 디귿에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작용입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에는 일반 행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반 행정 안에서는 다, 아까 그래서 제가 법대 실행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대 실행. 이 법대 실행의 핵심이 실적 의미의 경찰이 행정경찰이에요. 그래서 실적 의미의 경찰이 권력 행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에서도 권력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서 하는 권력 행정이 실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 중에서도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하고 보안경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의의 행정경찰 안에는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행정이 다 들어가지만 여기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죠. 또 보안경찰의 주요 예시라고 하는 보안경찰의 주요 예시가 교생풍 해경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경찰, 그다음에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 그래서 이 자리에, 협의의 행정경찰 자리에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보안경찰의 세부 종류인 교생풍 해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리을에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셨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하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가운데서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냥 경찰만으로 경찰은 보안경찰이고요. 자, 그런데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했는지 조사를 할 때 이걸 방해하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 불이익을 줘.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면 그게 강제작용이죠.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임의작용인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 그러면 강제작용이죠. 그래서 이 원산지 거짓 표시 조사,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강제작용입니다. 강제작용이니까 협의 행정처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미음에 독일의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는 풍속경찰과 교통경찰을 전형적인 보안경찰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경찰의 전형적인 예시가 교생풍해경이에요. 교통경찰, 풍속경찰 뿐만 아니라 교생풍해경. 자, 그런데 따라서 풍속이네. 교생풍의 풍속이네. 풍속영역 규정에 관한 법률상 경찰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는 보안경찰에 속한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통상 교생풍 해경이 보안경찰의 예시로 많이 얘기됩니다. 그러나 교생풍 해경의
모든 것이 다 보안경찰은 아니죠. 교통경찰이 주로 보안경찰이라고 해서 교통경찰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보안경찰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안경찰이나 협의행정경찰이 되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되거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예요? 질통강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교생풍 해경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작용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이나 협의행정경찰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생풍 해경이 주로 보안경찰이지만 교생풍 해경 안에서 강제작용이 아닌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풍속영업규제법상 경찰 공무원 출입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풍속영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 없어요. 그냥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고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강제작용이 아니죠. 그래서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아닌 겁니다. 강제작용이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니까 보안경찰도 아니고 협의행정경찰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풍속영업규제법상 출입 및 검사 보안경찰이 아닙니다. 임의작용입니다. 임의작용. 보안경찰, 협의행정경찰이 다 합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강제작용이어야 돼요. 강제작용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면 보안경찰도 아니고 협의행정경찰도 아닙니다. 자, 비읍에 풍속영업규제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별도로 식품위생법에서 일반 행정기관에 일정한 명령 강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보안경찰에 해당하느냐, 뭐냐면 지금 이제 풍속이니까 풍속영업소인 이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해서 일반 행정기관이 거기에 강제적인 작용을 하는 거, 이것이 보안경찰이냐. 그러니까 아까 교생풍 해경이 주로 보안경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생풍 해경이 무조건 다 보안경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안경찰이 되려면 경찰만으로 경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면 그러면 보안경찰이 아니라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이 이렇게 막 강제적 작용을 해. 그러면 풍속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안경찰이 아니고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이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교생풍 해경이 주로 보안경찰이지만 교생풍 해경 중에서 강제작용이 아니야?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아니고 협의 행정경찰도 아닙니다. 자, 또 하나, 교생풍 해경 가운데서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일은 그것은 보안경찰이 아니라 협의의 행정경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4번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기억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한 것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다. 이 프로이센이 독일이죠. 독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삼권 분립의 나라가 뭐예요? 이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별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 4행,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또는 목적, 그 경찰작용의 목적 또는 삼권 분립. 그래서 목사행, 삼사행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삼권 분립의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잖아요. 우리 저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프랑스 하면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시킨 나라가 이제 프랑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권 분립,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한 것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아니라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입니다. 죄와 형벌 법전. 그래서 프랑스의 프랑스, 삼권 분립의 나라, 프랑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니은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삼권 분립 사상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수사체포, 맞습니다. 자, 디귿에 행정경찰은 경찰 행정법규에 의거해서 발동하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므로 행정경찰의 업무는 해당 주무부처장 지휘 아래 수행되고 사법경찰 업무는 수사부서장 지휘 아래. 그래서 전에는 수사부서장 플러스 검사까지 들어갔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그 지휘 관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수사부서장 지휘 아래 수행됨이 원칙입니다. 자, 리을에
행정경찰은 실질 의무의 경찰에 해당하고 맞습니다. 법대 실행. 그래서 실질 의무의 경찰은 곧 행정경찰, 권력행정입니다. 권력행정. 자,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무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아니죠. 사법경찰이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법경찰이 아니라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발동하게 됩니다. 자, 미음에 초군 설치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사무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하지는 않고 있다. 모두 담당하죠.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우리 경찰 바깥에 설립한 것이 아니라 경찰 안에 설립이 됐죠. 그래서 우리 보통 경찰기관인 경찰청, 우리 경찰이 행정경찰 업무도 하고 사법경찰 업무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의 개념 분류. 자, 1번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이다? 아닙니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발동 시점입니다. 시점. 그래서 시진내예요. 시진내. 시진핑 동생 시진내 이렇게 숙제해 주시고, 자,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는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입니다. 그래서 유해 정도 담당이 이게 뭔 말이냐면 전쟁 또는 전쟁 비스무리한 상태에서 계엄사령부가 그냥 경찰 업무까지 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평시에는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 경찰 업무를 하는 거. 그래서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는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에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과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는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의 구분 중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여러분,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을 왜 하죠? 앞으로 취급할 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취급 제한을 하죠. 이렇게 어떤 규제를 법령에다 담아놓는 거, 이것은 예방경찰입니다. 미리 하는 거잖아요. 자, 유해를 미칠 우려, 아직 유해를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유해를 미치기 전에 정신착란자를 보호해. 그러면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압경찰이 아니라 예방경찰입니다. 예방경찰은 사전에, 진압경찰은 사후에.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유해를 미치기 전에 한 거니까 진압경찰이 아니라 예방경찰입니다. 자, 3번에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질봉이에요. 질봉. 여기서 말하는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이 뭐냐면 권력적 작용이냐 비권력적 작용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권력적 작용에 따른 경찰이 질서경찰, 비권력적 작용에 따른 경찰이 봉사경찰입니다. 자, 4번에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아니라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이죠.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라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는 이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죠.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래서 경찰 개념의 분류가 제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독보협,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그래서 경찰만으로 독자적인 경찰이 보안경찰,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즉 독자적이지 못한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 자, 삼권 분립 또는 목적에 따라서 삼사행, 목사행. 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그래서 소국자. 그다음에 시진 내, 발동 시점에 따라서 사전에 하는 것이 예방경찰, 사후에 하는 것이 진압경찰, 시진 내.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라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그래서 전쟁 또는 전쟁 비스무리할 때 계엄사령부가 경찰 기능을 접수해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비상경찰이고요. 평시에 우리 경찰청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평시경찰입니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질봉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